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경과학의 범신론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신론이라고 하면은 통합정보 이론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범신론의 뜻은 우주 만물의 정신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신경과학 분야에서 범신론에 해당하는 게 통합정보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통합정보 이론은 줄리오 토노니의 이론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유명한 또 이제 신경과학계의 거물이죠. 이 코흐, 크리스토프 코흐, 이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같이 연구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네트워크는 통합 정보를 지닌다고 조심스레 강조한다. 기능적인 연결성과 0보다 큰 파이 값을 내는 구성을 지닌 시스템은 적어도 약간의 경험을 한다. 줄리오와 나는 인공지능이 도달하기 힘든 목표, 즉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는 일이 세상에 대한 광대한 정보를 연결시키고 통합하는 기계에 의해 달성되리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기계는 높은 파이 값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줄리오 토노니의 통합정보 이론에서는 이 의식을 위한 그 조건으로서 두 가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보가 풍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보량이 많아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 정보들이 통합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보량이 많고 그것들이 통합되어 있으면은 그것은 어느 정도 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립된 상태에서 인공물들은 최소한의 의식을 지니고 어둠을 밝힐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면 그들은 현상적 공간에 불을 밝힌다. 그러니까 의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웹은 지각을 지니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보다 단순한 물체도 약간의 파일을 가진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세 개의 쿼크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한 번도 고립되어 관찰된 적이 없다. 이들 또한 극미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는 의식에 둘러싸여 있고 또한 그것에 빠져 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중에 있고 밟는 흙에 있고 장에 가득한 박테리아에 있으며 생각할 수 있는 뇌에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식, 크리스토프 코우의 의식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뇌의식의 기초라는 책에서 이 통합정보 이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인지신경과학에서도 범신론이 유행하고 있는데 줄리오 토노니의 의식의 통합정보 이론이다. 이 이론은 신경과학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프 코우가 원래는 환원주의 유물론자였으나 현재는 이 통합정보 이론과 범신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통합정보 이론에 따르면 의식은 통합된 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모든 물리계는 의식을 가집니다. 인간의 뇌는 정보를 통합하는 수준이 아주 높으므로 가장 발달한 형태의 의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통합정보 이론은 설명적 간극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 통합된 정보가 무엇이길래 의식, 현상, 느낌, 경험을 일으킬까요? 범신론의 장점은 뇌의 물리적 활동에서 의식이 어떻게 창발하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범신론은 의식이 창발한 것이 아니라 줄곧 거기에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에도 의식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히 인간에게만 의식이 어느 순간에 딱 나타난다 이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의식은 줄곧 거기에 있었다. 단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의식의 파편이 쌓이고 쌓여 우리가 경험하는 이 인간의 복잡하고도 통합된 의식을 이루는 이 원리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이 필요합니다. 범신론은 의식의 존재를 전혀 설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모든 것에는 나름의 의식이 있다는 자신들의 핵심 주장에 대해서도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들의 주장을 믿으라고 강요할 뿐인 것이죠. 얼마 전에 살펴봤던 센티언스라는 책인데 이 책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통합정보 이론은 큰 전체의 부분 간에 정보가 조율되면서 의식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살아있는 뇌뿐만 아니라 어떤 규모의 통합 시스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통합 시스템에서 의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이론은 우아한 면도 있지만 나는 이론의 수학적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통합정보 이론이 이 책에서 논의하는 의식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아니, 도대체 주체도 없고 경험도 없는 주관적인 현상적 경험에 관한 이론을 논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토노니와 그의 추종자가 가진 무지의 원인은 분명하다. 이전에도 말했지만 뇌의 현상적 속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묻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속성을 가진 뇌의 특징을 찾아 헤매고 있다. 이 지각적 동물과 비지각적 동물 사이에 명확한 인계점이 있다. 그러니까 미생물에도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지각을 절반만 가진 동물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 엔드 오브 타임의 5장에서도 의식에 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텍사스 대학교의 컴퓨터공학자 스콧 에런스는 이 가설이 기계의 역공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통합정보 이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련의 수학 계산을 수행하다가 여러 개의 단순한 논리 게이트를 교묘하게 연결하면 전체 네트워크의 파이가 사람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그렇다면 스위치로 연결된 네트워크가 의식을 갖고 있다는 말인가? 에런스는 기계가 의식을 가질 수는 없으므로 토노니의 가설은 틀렸다라고 주장했고, 토노니는 아무리 이상한 결론이 내려져도 상관없다. 네트워크는 의식을 가질 수 있다라며 여유있게 받아 넘겼다. 현재의 통합정보 이론은 의식이 지금과 같은 느낌으로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고도로 통합되고 세분화된 정보는 어떻게 내적 인식을 만들어내는가? 토노니는 그냥 그렇게 된다고 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다. 우리가 할 일은 정신없이 움직이는 입자에서 의식이 탄생한 이유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앞에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반면에 이 물리계가 의식을 갖는데 필요한 조건을 알아내는 것, 이걸로 이제 괜찮지 않느냐. 이것이 통합정보 이론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들이 있으면 의식이 태어난다. 그 정도는 말할 수가 있는 거고, 반면에 좀 더 엄격하게 요구를 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의식이 탄생을 하는지 그걸 밝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나는 토노니의 관점을 존중하지만 환원주의적 관점에서 오랜 세월 동안 교육받고 연구해온 나는 입자의 거동을 서술하는 물리법칙과 마음 사이의 구체적인 연결고리가 밝혀지기 전에는 만족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유물론적 환원주의 이런 관점에서 의식을 탐구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 책의 저자인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자와 물리법칙으로 의식을 설명하려는 그런 환원주의적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반면에 줄리오 토노니의 통합정보 이론 같은 경우에는 범신론이기 때문에 조금 이게 결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닐센스의 내가 된다는 것, 이 책입니다. 신경과학 분야에서 딱 한 권의 책을 추천한다면 저는 이 책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풍부하고 내용이 좋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도 통합정보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론의 또 다른 이상한 점은 파이가 곧 의식이라는 강력한 주장을 통해 정보 자체가 마치 질량, 에너지, 전하처럼 우주에서 확실한 존재론적 상태를 지닌다고 암시한다는 거다. 통합정보 이론은 존재하는 것은 모두 궁극적으로 정보에서 오며 정보가 가장 주된 것이고 모든 것은 정보에서 나온다고 주장하는 물리학자 존 휠러의 이른바 비트에서 존재로라는 관점과 어떤 면에서는 일맥상통한다. 또한 이런 관점은 최종적으로 범신론이라는 문제적 결론으로 이어진다. 올바른 메커니즘이 있고 시스템에 올바른 원인 효과 구조가 있는 한 파이는 0이 아니며 따라서 의식이 있다는 것이다. 통합정보 이론의 범신론은 절제된 범신론이며 의식이 얇게 바른 잼처럼 우주 전체에 퍼져 있다는 뜻은 아니다. 그보다는 통합된 정보인 파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의식이 있다는 의미다. 의식이 여기에도 저기에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곳에 있다는 뜻은 아니다. 그래서 이 아닐센스의 시각은 반쯤은 회의적이고 반쯤은 호의적인 이런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통합정보 이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과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